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닝 시즌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간인데 혹시 뭐 지난주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할 만한 게 있나요? 일단 국가별로 봤을 때는 네. 지난주랑 비슷한 정도의 뭐 이익 전망이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준으로는 뭐 1.5% 정도 한 달 전 대비해서 하향 조정이 진행이 네. 됐고요. 선진국보다는 이제 신흥국의 하향 조정폭이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달 한 2.4% 정도가 사실은 최근 한 1년 동안의 가장 좀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네, 네. 이 위치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하향 조정폭이 확대되는지 조금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저점 정도까지 다시 네.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여기서 위로 좀 방향을 틀어야 네. 할 텐데 다음 주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흥국의 이익 추정치의 그 하향이 조금 더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우리나라 때문인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사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뭐 대형주들의 실적 하향 조정폭이 조금 컸기 때문에 네. 신흥국 내에서는 한국의 이익 전망치가 이제 가장 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만도 여전히 이익 전망치가 안 좋고요. 네. 상대적으로 뭐 중국이나 인도, 인도네시아가 이익 모멘텀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뭐 계속 네. 상대적인 네. 우위를 보여주고 있네요. 신흥국은 그렇고 선진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조금 아래로 폭이 네. 벌어졌던 걸로 그렇습니다. 기억하는데. 미국도 사실은 뭐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1% 언더, 그러니까 네, 네. 소폭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4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2% 가까이 지금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이번 어닝 시즌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 하다 보니 이익 동향도 조금 아래쪽으로의 방향을 확대해가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 어떤지 선진국, 신흥국 좀 나눠서 볼까요? 일단 선진국부터 확인하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지금 IT랑 정유 섹터가 네. 여전히 이익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4%, 2.5%씩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고요. 네. 상대적으로 뭐 경기 방어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음식료나 유틸리티 업종의 이익이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플러스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에너지 그리고 IT, 정유 IT가 가장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이건 신흥국도 마찬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도 보시면은 정유랑 IT가 여전히 안 좋고요. 네. 뭐 신흥국 내에서 특징적인 거는 이 경기 소비재가 어쨌든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계속 몇 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던 경기 소비재 섹터였는데 뭐 아무래도 중국의 좀 리오프닝이 기업들의 실적에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경기 소비재 섹터가 다음 주에도 플러스를 유지한다라면은 네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신흥국의 전반적인 이익 추정치의 변화가 과연 반등할 네. 수 있는가? 요거 중요하겠고 또 신흥국 업종 내에서 경기 소비재가 계속해서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는가? 요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우리나라 넘어오기 전에 미국 잠깐 업종별로 좀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네, 미국 이제 주간 단위로 봤을 때에는 네. 뭐 이익은 소폭 하향 조정이 됐고요. 제약, 생명공학,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이 사실은 이익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엔터나 철강, 호텔 레저, 뭐 방산 쪽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한국 상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사실 이익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인 상황에서 이익이 플러스 전환하지 않는 흐름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뭐 이익이 여전히 뭐 한 달 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한 8% 가까이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지만 네. 주가는 오히려 한 플러스 한 6% 정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익 전망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상승률이 높은 네. 업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분기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네. 이익 전망의 1차적인 바닥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전반적으로 이익 대비 주가가 많이 상승한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상방에 또 제한될 수도 네. 있고 그런 흐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전반적인 이익 동향 좀 체크하고 업종별 흐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금 23년도 영업이익, 그러니까 합산 영업이익 자체는 180조 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 전 대비해서는 7.7%,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1.6% 정도 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뭐 당연히 22년도 실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략 마이너스 한 6% 정도 감익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이번 주가 지나가게 되면은 아마도 이 주황색 선은 오른쪽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네. 높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조금 소멸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어요. 지표 민감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네.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업종별로 이익 동향이 어떤지를 또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반도체는 제일 네. 아래에 있고 맞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일단 뭐 호텔 레저나 통신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네. 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LG U 플러스 정도만 좋았고 나머지는 이익 전망치가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됐고요. 요약하면 호텔 레저, 소프트웨어, 자동차 부품 정도가 부품.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는 이익 모멘텀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은? 네, 뭐 반도체, 화학, 운송, 에너지, 그러니까 조금 한국 이익에서 기여도가 높은 섹터들의 그러네요. 실적 전망이 네. 안 좋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이익을 끌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와중에 그래도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익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 호텔 레저 업종 좀 네. 볼까요? 뭐 뚜렷하게 이익 전망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네요. 사실 이 섹터의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1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크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거의 이번 주에 유일하게 조금 상향 조정이 나온 업종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파라다이스나 GKL, 하나투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네. 올해 실적 전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뭐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방향을 트는 그 구간에 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들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통신 서비스 제하고 소프트웨어 업종이 네. 그 다음으로 또 흐름이 좋았던 업종군인데요. 이건 어떤가요? 소프트웨어 업종이 사실은 거의 1년 동안 지금 추정치가 계속 안 좋았었던 네.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익 변화를 저희는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뭐 네이버는 소폭 플러스, 그리고 카카오는 마이너스, 크래프톤도 마이너스,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는 플러스, W 게임즈 플러스. 그러니까 사실 이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는 종목별로 먼저 실적이 돌고 있는 기업들로 네. 좀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게 그러네요. 특징적인 거고요. 사실 이러한 섹터들, 그러니까 업종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흐름이 뭐 아직까지 뚜렷하게 좋지 않을 때에는 개별 기업별로의 추정치 변화, 그리고 이 리포트들을 한번 다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카카오 게임즈나 W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긍정적인 좀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네.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반면에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게 조금 기술적인 추정치의 변화라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다 같이 아직 돌고 있는 구간은 아니고 또 종목별로 워낙 이익이 상향된 것도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종목별로 세세하게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익 변화 하회 업종군 바로 보도록 할 텐데 뭐 반도체는 워낙 네. 이제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제하고 그 다음이 화학이에요. 네, 지금 화학 업종 보시면은 지금 연간 이익은 한 8.8조 원, 그러니까 급격하게 좀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아마 2분기 정도의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번 실적 시즌의 바닥을 잡을 만한 근거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뭐 금호석유, SKC, 뭐 대한유화, 뭐 이런 기업들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직 사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운송업종 네.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운송 아마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도 뭐 LCC 쪽은 괜찮다라고 네, 코멘트를 드렸는데 맞아요. 이번 주에는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랑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많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HMM이나 현대글로비스, 페노션, 대한통운 모두 네. 사실은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랑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중고차 가격에 민감한 뭐 실적 네. 트렌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최근에 중고차 시장이 좀 크게 안 좋아지면서 실적 추정치도 하향 조정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은 소매유통업종이에요. 네. 여기는 종목별로 뭐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소매유통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실적이 좀 괜찮았었던 맞아요.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주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뭐 GST 전반적으로 좀 실적 수치가 네.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이게 경기 상황을 조금 어쨌든 한국 경기를 좀 대표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움직인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논리적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개별 종목에 어떤 특정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경기와 연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번 주 이익 동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죠. 어닝스 리비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